안녕하십니까. 기계 유체역학 2014년 1회차 기계 유체역학 일반 기계 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유동 중 2차원 자유와류 프리볼텍스의 속도 포텐셜이 파이는 K세타로 주어져 있고 K는 상수이다. 이 중심에서 거리가 R 이꼬르 10m에서 속도가 20m로 된다면 R은 계기 압력은 얼마인가? 답은 마이너스 960인데요. 풀이 과정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4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점도가 0.101 뉴턴 퍼 세카, 이건 세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점도니까요. 퍼 메타의 자성 비중이 0.85인 기름이 내경 300mm 길이 3km의 주철관 내부를 흐른다. 유량은 0.0004 0.0444 메타 퍼 세카의 삼성이다. 이관을 흐르는 동안 기름 유동이 겪은 수두 손실은 몇 메타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두 손실의 델타, 우리 보통 P는 감마 H라는 말이 있고요. P는 감마 H. 압력 P는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바로 압력 P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두에 대한 말인데 여기 관을 흐르는 기름 유동이 겪은 수두 손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냐 하면은 비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것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량이 또 나오잖아요. 유량 Q가 나오고 유량 Q에 관한 길이 L이 또 나와요. 내경 지름 D가 나와요. 그 다음 길이 L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직접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식을 풀려면은 에너지 식에 보면은 비중과 관련된 식에 이런 식이 있죠. 오스트발트 점도계라는 게 있어요. 오스트발트 점도계. 자, 오스트발트 점도계 유량 Q에 관한 식은 오스트발트 점도계 식을 이용하면은 128 뮤 L 분의 유량 Q는 128 뮤 L 분의 파이 D 사성에다가 또 유량에 대한 압력 델타 P에 관한 식이 있어요. 유량 Q는 뭐다? 128 뮤 L 분의 파이 D 사성 델타 P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수도 손실을 물었기 때문에 유량 Q와 관련된 식을 이용해 가지고 수도 손실을 구하면 된다. 여기 델타 P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델타 P라는 식은 그러면은 델타 P는 파이 D 사성분의 128 뮤 L Q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D 사성분의 128 뮤 L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량은 이미 유량 Q 델타 유량은 나와 있죠. 유량 나와 있고 지름이 얼마예요? 내경 지름이 300mm고요. 그러면 이건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왜?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몇 메타인가 물었기 때문에 이거를 1000분의 300이 돼서 0.3 메타. 지름 D 이꼴은 0.3 메타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마찰 계수 뮤 값이 점도라고 하죠. 점도 계수를 0.101 점도가 뮤가
0.101이라고 했어요. 뉴턴 세카퍼 메타의 자성 이렇게. 길이 L이 얼마인가 보세요. 내경이 있고요. 길이가 3km라고 했으니까 L이 얼마냐? 3 곱하기 1000이 돼가지고 3000m가 되는 거예요. 3000m. 유량 Q는 0.0444 메타 퍼 세카의 3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단위도 세카 단위로 전부 다 맞춰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 재료를 넣어주면은 이걸 우리가 뭐냐 오스트발트 점도 계수라고 합니다. 오스트발트 점도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수도에 관한 공식 중에서 우리가 HL 공식이 있는데 델타 P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데요. 델타 P만 풀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뭐를 수도 손실은 약 몇 메타인가 델타 P에 관한 식에다가 수도 손실은 바로 뭘 묻는 거예요? HL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HL은 H 수도 손실 HL은 감마분의 P가 되니까 이 델타 P를 구해가지고 감마 물의 비중으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마를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감마는 9,800입니다. 9,800. 메타 단위에서는 9,800이에요. 보통 감마는 V분의 W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9,800. 감마 얼마다? 9,800. 단위는 W의 무게 단위, 뉴턴 퍼 메타의 삼성 이렇게 되겠죠. 최적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 됐어요. 그래서 감마 대신에 얼마 넣는다? 9,800을 집어넣고요. 델타 P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방금 집어넣어서 풀고. 이렇게 해서 다 풀어주려면 이렇게 풀면 돼요. 128 곱하기 뮤값 0.101 곱하기 L값 3000 곱하기 Q값 0.0444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모는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얼마예요? D가 0.3m라고 했어요. 0.344. 요거 하면은 답 나오겠죠. 지름 5cm인 구가 공기 중에서 매초 40m의 속도로 날아갈 때 항력은 몇 뉴턴인가? 단 공기의 밀도가 1.23kg per 스퀘어 메타이고 항력 계수는 0.6이다. 항력에 관한 드래그 포스라는 게 있죠. 드래그 포스는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로 AV 자성의 항력 계수를 곱해줍니다. 항력 계수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로 AV 자성 곱하기 항력 계수 CD라고 하죠. 이겁니다. CD 2분의 로 AV 자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 AV 자성 항력 계수는 0.6이다. 여기 CD 대신에 0.6을 집어넣으면 되고 밀도는 지름이 5cm라고 그랬고 단위는 메타 단위로 고쳐야 돼요. 밀도가 메타 단위니까 이것도 메타 단위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5가 되니까 0.05 메타로 바꾸면 되겠죠. 지름 D 이꼴은 0. 다 써줘야 돼요. 몇 초? 40m. 1초에 40m per 세카. 몇 초 40m라고 하면은 속도 V는 40m per 세카 이렇게 되는 거고. 날아갈 때 항력은 몇 뉴턴인가? 항력 드래그 포스. 공기 밀도 나와 있죠. 공기 밀도가 로는 밀도 로 값이 얼마다? 1.23이다. 또 항력 계수 CD가 0.6이다. 됐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 로가 얼마요? 1.23. 단면적 A는 지름 D가 나와 있으니까요. 공기 속도로 지름이라니까 4분의
지름 D 기준으로 A는 뭐예요? A는 4분의 파이 D 자성이 돼가지고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0.05가 돼요. 0.05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요놈을 A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속도 V 값 구해줘야겠죠. 속도 V 40m/s니까 40의 제곱이 되겠죠. 자, A 값 됐죠? A 값은 여기다 4분의 파이 곱하기 0.05의 자성 곱하기 속도 V V는 40m/s 40 곱하기 CD 항력 개수가 0.6 요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드래그 포스 풀어주는 좋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길이 150m의 배가 8m/s 속도로 항해한다. 배가 받는 조파 저항을 연구하는 경우 길이 1.5m의 기하학적으로 닮은 상사기관이죠. 프랙티컬과 모델 두 가지 기능을 상사 기능으로 해서 조파 저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파 저항에 대한 프라우드 넘버라는 게 있어요. 프라우드 넘버 FR 조파 저항은 루터의 LG GL분의 루터 GL분의 V라는 게 있다는 거죠. G는 중력 가속도, L은 조파 저항에서 L은 길이, 속도 V. 요게 바로 프라우드 넘버라는 거. 프라우드 넘버 조파 저항. 그러면은 상사 기관으로 해서 두 개를 실제 조파와 그러면 루터 GL분의 V라는 실제 조파와 루터 GL분의 V라는 상사 조파, 모델 조파 이걸 갖다가 놓고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기하 닮은 모양의 속도를 묻는 VM을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G라는 중력가속도 G는 여기서 GM이나 GM 이꼴은 GP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요. 길이 L은 또 어때요? LP는 다르겠죠. 길이가 다르고요. 그러면 결과식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루터 LP에 관한 식과 분의 VP가 되죠. VP는 루터 LM분의 VM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M을 갖다가 이제 모델 속에 집어넣었죠. 여기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요? 속도를 구하는. 기하학적으로 닮은 모양의 속도는 VM 모델 속도가 얼마가 되냐? VM은 얼마이냐? VM은 요거를 일로 넘기면은 VP에다가 루터 같은 루터 안에다 다 덮으시면 되죠. 루터 VM이라고 했으니까요. LP분의 LM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VM은 VP의 루터 LP분의 LM. 그래서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은 VP가 얼마예요? VP가 8m라고 했어요. 여기 8의 루터의 길이 L 실질적인 길이 L은 모델 길이 L과의 그 조파 저항을 연구하는 길이 1.5m의 기하학적. 그러니까 이게 LP가 되고요. LP가 이게 뭐요? LM이 되죠. LP와 LM 사이. LP는 150분의 1.5가 되네요. 150분의 1.5.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VM이 나오죠. 0.8이나 메타퍼세카 이렇게 나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파는 상사기관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조파에 대한 부분은 루터 LG분의 GL분의 속도 V에 의한 상사기관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다음 중 유선의 방정식은 어느 것인가? 면적. 이거는 뭐 유선 방정식은 여기 V분의 dx 이거죠. V분의 dx, U분의 dx, UVW에 대한 XYZ에 대한 관계죠. 평균 속도. 답 3번입니다. 이거는. 점성계수 뮤는 1.1, 10의 마이너스 1 물이 직경 2cm인 수평형 관내를 척류를 흐를 때 관내의 길이가 1000이다. 1000m이고 압력 강하가 8000이다. 유량 Q는 얼마이겠는가? 직경 2cm인 수평원과 내를 척류를 흐른다고 했어요. 46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평원과 척류를 흐른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오스트발트 점도계 수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Q에 관한 식은 128이 분모로 오죠. Q에 관한 식은 128 뮤L이라고 했나요? 뮤L 128 뮤L 파이 D 4성이 분자로 가고요. 파이 D 4성 델타 P 이거죠. 유량 Q에 관한 식. 이 식을 이용해서 압력 강화는 이거이다. 유량 Q는 얼마?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점성계수 뮤값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직접 집어넣읍시다. 128 곱하기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L값 보여봅시다. 길이가 메타 3성인가 물었으니까 메타 단위로 고쳐야 되죠. 자, 직경이 2cm이고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관의 길이가 1000m라고 했어요.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파이 D 4성,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물의 직경이 2cm라고 했으니까 0.02가 되네요. 100분의 2가 돼서 0.02 메타가 되죠. 그러니까 0.02의 4성 곱하기 델타 P 압력 강화가 8800 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써주면 되죠.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라 했죠. 1 파스칼 하면 1 뉴턴 퍼 메타. 따라서 그대로 단위를 8800으로 써줍시다. 8800. 다 됐네요. 네,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량 나오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점성 계수 차원은 동점성 계수 차원을 우선 먼저 동점성 계수는 메타자성 퍼세카가 되겠죠. 메타자성 퍼세카. MLT 차원으로 해석하면은 메타자성이라는 것은 길이 차원이고요. 여기서 질량은 없죠. 그러니까 M의 제로가 되고 길이 차원에 L의 길이 차원이 뭐가 돼요? L의 이성이 자성이 되고 T의 몇 성? 마이너스 1성 이렇게 돼요. 이거와 MLT의 M, A, L, B, T, C와 비교를 하면 차원 해석을 해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이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잠시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가 0이죠. 0 플러스 B 마이너스 1입니다. B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1. 됐어요? 수면차가 15m인 물탱크, 두 물탱크를 지름 300mm, 길이 1500mm 원관으로 연결하고 있다. 관로의 도중에 곡관이 4개 연결되어 있을 때 관로를 흐르는 유량은 몇 리터 퍼 세컨인가? 관 마찰 계수가 0.002, 0.32, 032, 압력 손실 계수가 얼마? 출구 손실 계수 곡관에서는 0.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시 웨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전체 수두는 원래 수두 HL이라는 것은 달시 웨버식에 보면은 조도식의 F의 D분의 L
지름 L분의 D, D분의 L, D분의 L. 이게 수도 손실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손실이 커지고 지름 D가 작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속도 V 자성 이렇게 나오죠. 속도는 E지분의 V 자성 이겁니다. 달시 웨버 식이라고 해서 관마찰이 있는 수도에 관한 식은 이와 같은 식에 넣는데 이 식에서 지금 곡간이 4개로 연결을 했다 그랬어요. 각각을 갖다가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곡간 하나하나당 손실계수를 다 집어넣어주자. 그러면 손실계수를 손실이 4개는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F라고 하고요. 이 손실이 이렇게 F로 해서 D분의 L까지는 손실계수와 D분의 L까지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F D분의 L이 바로 여기 K값이라고 합니다. K값. F D분의 L이 K라는 거죠. 따라서 E지분의 V자성. 됐죠? F D분의 L이 뭐다? K다, K.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K1, K2를 구해보면은 여기서 K1 값이나 K2 값, K3 값은 K1은 0.45 손실계수 0.45고요. 두 번째 K2는 0.17 0.45 손실계수 입구 손실계수 뭐 K1, K2 곡간의 손실계수 입구 손실계수 출구 손실계수를 1이라고 하고 K3 뭐 어떻게 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K1, K2, K3라고 이렇게 쓰고 관마찰 손실계수는 0.03이다. 관마찰 손실계수가 얼마냐? 0.0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량을 물었어요. 관로를 흐르는 유량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 V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유량 Q는 AV이므로 이 식으로부터 속도 V에 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속도 V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속도 V라는 식은 다시 V 자성을 묶어 버립시다. V 자성을 묶으면은 이쪽으로 우변항을 좌변항으로 넘기죠. 넘기면은 EG가 분모로 가죠. EG, HL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분자는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F D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고로 속도 V라는 것은 루터에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F D분의 L에 EG분의 EG HL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Q는 AV에다가 대입을 해놓는데 여기에 지금 알고 있는 값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놓으면 되겠죠. 대입을 해놓으면은 K1 값, K2, K1, 뭐 K1, K2, K3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손실계수를 씁시다. 0.45 플러스 1 플러스 0.17 플러스 여기에 관마찰 계수가 0.032 요거는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0.032에다가 마찰 계수 곱하기 지름 D가 얼마예요? 숫자에서 지름 D가 300mm라고 했으니까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는지 봅시다. 그러네요. 수면이 15m이고요. 길이 관로에서 속도는 리터 퍼 세카니까요. 1리터는 1cm의 세제곱 1리터 1m의 삼성은 1000리터 100의 센치의 삼성은 1000리터 cc 단위니까요. cc 단위까지 고쳐요.
자, F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 D가 메타 단위로 바꾸면 되네요. 메타 단위로 바꿉시다. 메타 단위로. 메타 단위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00mm니까 지름 D 고르는 0.3이 되고 길이 1500m는 됐네요. 길이. 그래서 0.3분의 D가 0.3분의 길이 15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G HL이니까 2 곱하기 9.8이 되고 수두 전체 HL은 얼마예요? HL이 관로의 수두 F의 HL HL이 1500이 되겠습니다. 1500. HL이 어떻게 1500? EG HL. 수면차 15m죠. 1500에. 이게 HL입니다. HL. 그러니까 15. 여기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 V를 구했죠. V가 더한 Q는 AV에다 대입합니다. 여기서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자성 V가 되죠. 4분의 파이 D 자성 V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분의 파이 D 자성이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지름 D가 4분의 파이 지름 D가 300이니까 곱하기 0.3의 자성 곱하기 여기서 나온 V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유량 Q가 나오죠. 유량 Q가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m인 위가 열려있는 정육면체 통에 물을 가득 담아 수평 방향으로 9.8m/s의 가속도로 잡아 끈다. 이거는 탄젠트 세타 이코르는 G분의 AX 이 공식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G분의 남아있는 물의 양은 A가 얼마예요? AX가 9.8이죠. 9.8 중력 가속도도 9.8 따라서 1이 됐죠. 그래서 세타 값이 얼마예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에 1이 되니까 이게 45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탄젠트 세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물 자체가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절반만 찼다는 거예요. 그럼 물통요 전체의 무게에서 2분의 이거는 다시 물 전체에서 얼마? 2분의 1 곱해주면 된다. 최적에.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있겠죠. 유량 Q 이코르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유량 여기 2분의 1 곱하기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2cm, 2m, 2m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물 절반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절반이 채워져 있는 부분. 이 부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절반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절반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에서 얼마만 채워져요? 절반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2m,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량 Q는. 가로 세로 높이가 최적이죠. 8 곱하기 그래서 Q는 4가 되겠죠. 4m 제곱이 됩니다. 답이. 높이가 100m 높이에 있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20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량은 몇 베타 삼성 퍼 세카인가? 여기서 필요한 유량은 유량 Q라는 식에 이게 이런 식이 있죠. 유량 Q라는 유량은 얼마인가?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은 얼마인가? 유량에 관련 식을 알기 전에 우리가 뭐에 관한 식이냐? H 마력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HL이라고 합시다. 마력 HL. 유량 Q는. 그래서 유량 Q에 관한 식이 감마 QH, 감마 QH가 HL에 가는. 여기 뭐다? 마력이에요. 마력식에 감마 QH가 있어요. HL은 감마 QH라는 마력식이 있다. 이때 감마는 물의 비중량을 말하는 거죠. 물의 비중량을 이야기한다. 와트로 따지면 와트는 1와트가 1줄 퍼 세카라고 하죠. 줄 단위는 다시 말하면 1뉴턴 메타 퍼 세카니까 와트의 개념은 킬로와트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서는 낙차를 이용해서 20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킬로와트 단위로 이 마력 단위는 뭘로 나타내요? 킬로와트로 나타내죠. 마력은 킬로와트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여기서 마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여기는 1입니다. 유량 Q가 아니라 1. 마력이 아니라 1. WL이라고 합시다. 1. 감마 QH. 1은 뭐다? WL은 감마 QH다. 단위는 킬로와트로 나. 유량 Q를 이제 풀어야죠. 유량 Q 이거는 감마 WH분의 WL 이렇게 됩니다. 감마 값은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감마는 여기는 9.8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뭐다? 감마 W는 9.8이에요. 9.8 킬로와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와트로 나타내면 9,800이죠. 9.8 H분의 W. H는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 공식이 여기에서 만약에 1에 있다면 효율이 여기 곱해져야 됩니다. 효율이. 그럼 여기서 Q를 구하려면 또 요 효율이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러면은 9.8 곱하기 H가 여기 얼마인가 봅시다. 높이 H가 100m죠. 100이고 곱하기 효율 공식이 얼마? 0.9가 됩니다. 0.9. WL은 여기서 전체 WL을 구하면은 몇 20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WL이죠. 20메가와트라는 거. WL 20메가와트는 20 곱하기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10의 3성이 되겠죠. 메가와트는 10의 3성. 킬로와트 단위는. WL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입니다. WL. 1의 단위가. WR은 감마 QH, 효율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Q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9.8이라는 것은 킬로와트 단위. 와트 단위는 9,800인데 킬로와트 단위로 9.8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50번. 절대 압력이 700kPa의 공기를 담고 있는 최적은 0.1m 삼성, 온도는 20도의 탱크가 있다. 순간적으로 공기의 밸브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단면을 75mm 단면적인 밀리미터 제곱을 통해서 방출하기 시작한다. 이 공기의 유속은 바깥쪽으로 단면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공기의 유속은 310m/s이고 밀도는 6kg. 물성치는 균일한 부품을 갖고 있는 가정한다라고 했네요. 이런 식은 이게 m도트는 로웨이브입니다. 로웨이브. m도트라는 것은 질량, 단위 시간당 질량으로 나타낸 거죠. 질량 유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유량. m도트는 로웨이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 시간당 유량이니까요. 단위 시간 dt로 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 V. 이게 바로 m도트라는 것이 질량유량의 단위 시간당.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하트를 한번 잘라보면은 이게 뭐예요? 밀도 로는 하트를 자르면 된다. V분의 M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M을 구하려면은 M은 어떻게 돼요? M 이퀄은 로 V가 되죠. M은 로 V가 됩니다. M로. 그래서 이게 m도트라는 말은 m도트 이퀄은 라운드 T분의 단위 시간당 라운드 M이에요. 알겠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M인데 m도트를 다시 쓰면은 라운드 T분의 M 대신에 뭘 써요? 로 V를 쓰면 되죠. 그래서 라운드 로 V가 된 거예요. M 대신에 뭘 썼다? 로 V. 그래서 라운드 m도트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로 AV라고 쓴다는 거죠. 여기서 뭐를 묻고 있어요? 방출하기 시작하는 시각의 탱크 내의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밀도를 묻고 있는 문제는 그죠?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는 어떻게 되냐? 밀도의 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율,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는 V분의 로 AV가 되죠. 약분하고 나면 로 A가 되겠네요. 로 A가 되겠네요. 그 약분이 안 되는 거. V라는 이때 V와 이 V는 틀리네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속도가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m도트는 로1 V1 이렇게 되고요. 로 V는 이거는 V1이 되고 이건 V가 돼요. 약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의 변화율과 밀도와 단면적 간의 관계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식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는 V분의 로 1, A1, V1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초기 최적이 얼마인가 보면은 초기 최적이 0.1m의 삼성이 돼요. 단위 메타 삼성이 맞춰요. 무조건 0.1. 나중에 밀도 나와 있죠. 나중에 밀도가 로1이 6이라 했어요. 6 곱하기 A1은 얼마인가 보세요. A1은 75mm의 제곱, 단면적이 A가요. 75mm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메타 제곱으로 바꾸면 75 곱하기 mm를 메타로 바꾼다. 1mm는 몇 메타?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니까요. 1mm의 제곱을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은 메타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메타 단위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V1, 속도가 유속은 310m/s라고 했어요. 단위 다 맞아 떨어졌죠? 310m/s. 이렇게 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를 구하면 되겠죠? m도트는 로 AV로부터 m도트는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로 V라고 해서 질량을 단위 시간당 질량이라고 해서 m도트는 로 AV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다음 중 유량 측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부르동관이죠. 이거는 압력 체크입니다. 압력 측정.
나머지는 노즐이라든 벤출이라든 오리피스는 전부 다 유량 측정에 관계되는 거고요. 보통은 압력 측정이에요. 기온 27도 여름날 공기 속에서 음속이 마이너스 3도인 온도,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와 음속과 온도는 어떤 관계냐? 비례관계에 있어요. 음속과 온도. 온도가 올라가면 음속도 빨라진다. 음속과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속에 관련된 식이 있는데요. 음속을 C라고 하면은 C는 루터의 KRT라고 합니다. 루터 KRT라고 합니다. 루터 KRT. 음속식이 이거예요. C는 루터. 음속 C는 루터 KRT라고 해요. C와 음속 C와 뭐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온도 T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공기 속에서 음속은 마이너스 3도인 겨울날에 비해서 얼마나 27도가 되면 얼마나 T의 온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름날 공기 속에서의 음속은 마이너스, 겨울날에는 겨울날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가. 겨울날을 우리가 겨울날과 여름날은 비례관계에 C1 대 C2, C2분의 C1 음속이, 자, T는 T1분의 T2인데 T는 어떤 관계예요? KR은 일정하다고 보면, 일정이라고 하면 루터의 T2분의 T1 이게 성립이 되죠. C라는 것이 이 관계라면 KR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T1분의 T2가 성립이 될 거예요. C2분의 T1은 T2분의 T1이 된다. 그 겨울에 비해서 얼마냐? 겨울을 T2라고 하고요. T2라고, 여름을 T1이라고 하면은 T2분의 T1은 어떻게 되냐? 겨울철 대비해서 여름이 더 몇 배나 더 빨라지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루터 안에다가 절대 온도 기준 273 플러스 T2 온도가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도로 하고요. 273 플러스 T1에 27 이렇게 해서 C2분의 C1을 구해보면은 1.05가 나오더라. 특히 여름에 온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음속도 빨라지더라 하는 거죠. 시속 8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가 400m/s까지 상대 속도로 배기가스를 노출해서 분출할 때 추진력은 어떻게 되냐? 추진력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속도 차이죠. 시속 800m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가 400m의 상대 속도로 배기가스를 노출하면서 분출한다. 처음 속도를 V1 속도라고 하고요. V2 속도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분출한 속도는 V2 속도 마이너스 V1 속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진력은 F 이꼬르 mv를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추진력식이에요. 추진력식. 추진력식에 F 이꼬르 mv라는 식이 있다. 여기는 속도 개념이고, 요거는 질량의 개념이죠. MLT의 마이너스 이성이 바로 힘이죠. 이게 되는 거 봅시다. 질량 M이라는 거 하면, 이게 MLT의 마이너스 1성. MLT의 마이너스 1성이 힘인데, 바로 맞죠? MLT의 마이너스 1성.
요거 질량 킬로그램, 요거 메타 퍼 세카. 그러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카 mLT. 그리고 추진력은 F 이퀄 mv에 관한 식입니다. 따라서 F 이퀄은 처음 M1V1, M2V2, M2V2 마이너스 M1V1 이렇게 해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M2 속도를 보면은 질량이 처음에 25, 헛기량이 20, 100이 연소 흡입되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헛기량이 초기가 그래서 요 내용은 처음이 헛기량을 갖다가 우리가 M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25에서 또 25 곱하기 0.25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그게 속도 V2는 V2가 400이라고 그랬어요. 400. 마이너스 M1은 얼마예요? 100의 연소 흡기량이, 그러니까 M1은 처음에는 25만 킬람이죠. 흡기량 25에다가 곱하기 속도 V 이만큼 곱해주면 되죠. 속도 V가 800입니까? 800km라고 했어요. 800km로 하면은 이거는 메타 퍼 세카로 바꿔야 돼요. 3.6분의 800이 되죠. 왜냐면은 킬로미터는 킬로미터 퍼 아워이기 때문에 800km 시속 800km 퍼 아워는 킬로미터 퍼 어떻게 곱해요? 곱하기 800 곱하기 800km 퍼 아워를 바꾸면은 어떤 식이 되죠? 메타 퍼 세카로 바꿉시다. 800 곱하기 얼마? 메타 1000m 퍼 세카 3600 세카 메타 퍼 세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800이 돼요. 3.6분의 800 메타 퍼 세카가 되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3.6분의 800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랬으면은 F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55번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문제. EH 떨어진 두 개의 평판 사이에 뉴턴의 점성률체 중에는 이런 식이 있어요. 뉴턴 점성률체식 중에는 보통 우리가 뉴턴의 점성률체 타우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내는 식이 있고요. A분의 F라는 식이 있고, 마찰계수 뮤를 적용할 경우에는 타우는 이거는 뮤의 점성계수 뮤에다가 뮤에 H분의 뮤 A에 H분의 뮤라는 게 있어요. H분의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다 대입해 놓으면 돼요. 그럼 뮤 대신에 H분의 뮤. 그러니까 H와 뮤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마찰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쪽에는 뮤죠. 이게 U라는 속도가 H분의 U. 이게 바로 H. 뮤가 아니에요. 이건 H분의 U예요. U. H분의 U라는 거예요. 그래서 H분의 U로 해서 마찰면 뮤 A에 이렇게 풀어줘도 된다는 거죠. A분의 F는 뮤 A에 H분의 뮤로 풀어주면 된다. H분의 U로 풀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U0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U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뮤의 A에 H분의 1에다가 요거를 해줘요.
h분의 u0를 해놓고 u0 집어넣고 1 마이너스 h분의 y 전체 제곱,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같다. 이때 y를 제로로 두는 평판은 점성계수가 점성계수를 보면은 u는 점성계수고 y는 이때 u는 점성계수이고 y는 제로이다. y가 제로라는 말은 y는 마이너스 h라는 뜻하고 같아요. 왜? y라는 것이 y가 바로 여기 얼마야? 이게 y예요. y. 이게 h. 그러면은 y 값이 이 h만큼 떨어진 값이에요. 이 h만큼 떨어진 값이니까 h 값은 y를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h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h다. y가 2h만큼 떨어졌다. y는 2h만큼 떨어져 있고, 평판의 가운데 부분, 평판 두 개를 붙였죠. 두 개의 평판 사이에 붙어 있으면 한 평판의 요 길이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h다. 여기 대신에 y는 마이너스 h를 여기다 대입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mu a에다가 h분의 u0에다가 1 마이너스 h분의 마이너스 h의 제곱. 그럼 여기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넣어버리면은 y 대신 마이너스 h를 넣든가 h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든가 y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1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은 h분의 2μ0가 나온다는 거죠. 비중이 0.85인 기름의 자유 표면으로부터 10m 아래에서의 계기판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 56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기판의 압력을 지금 묻는 내용인데요. 압력은 P 고는 감마 H죠. 감마 H. 그 감마,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S 이꼬는 감마 W분의 감마가 되죠. 여기서 감마를 구하는 거니까 감마 이꼬는 S 곱하기 감마 W가 됩니다. 감마 W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죠. 킬로파스칼. 파스칼, 킬로파스칼. 9800에서 9800 단위가 감마는 V분의 W니까요. V분의 W, 뉴턴, 감마 이코는 V분의 W죠. 그러니까 이 W는 뉴턴이고요. 이거는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죠. 이걸 뭘로 바꿔요? 킬로 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9.8 킬로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바꾸면은 이 자체가 감마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마가 9.8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킬로 파스칼로 나와 있으니까 킬로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죠. 9.8입니다. 여기서 감마 W는 9.8이니까 9.8S가 되죠. 감마는, 여기 감마 W가 얼마다? 감마 W가 9.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감마에서, 감마 H에서 감마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9.8 곱하기 SH 이렇게 하면은 9.8에다가 S 비중량이 0.85죠. 0.85 곱하기 높이 H가 얼마예요? 10m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과 뭐 차원에서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보면은 뮤분의 로 VD죠.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 VD. 뮤는, 여기서 뮤는 점성력이에요. 점성력분의, 이게 뭐다?
환성력이죠. 이게 바로 레이놀드 수예요. 점성력 μ분의 rho VD. 따라서 점성력과 간성력의 무차원은 레이놀드 수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척류 유동에서 간마찰 계수 F는 조도만의 함수이다. 오일러의 F라는 것이 간마찰 척류는 F는 레이놀드 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냐면 F와 레이놀드 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F는 레이놀드 수분의 6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F와 레이놀드 수는 바로 F 레이놀드 수분의 64니까 레이놀드 수만의 함수가 되겠죠. 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면마찰 방이 좀 후방에 생기죠.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줄기 높이를 2배로 올리면은 노즐로 공급되는 게이지 압력은 몇 배로 올려야 하는가? 자, 노즐에서 게이지는 이렇게 보면 되죠. 물의 높이가 바로 노즐의 게이지 압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압력 P 이코는 감마 H에서 물줄기 높이 이걸 2배로 하면은 압력도 2배로 해줘야 되겠죠. 2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